자, 오늘 우리가 아까 배울 내용 말씀드렸듯이 시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해볼 겁니다. 우리가 다 시민이죠. 이 도시, 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인데 우리가 시민들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시민으로서 해야 되는 의무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여러분 마피아 게임이라는 걸 혹시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마피아 게임을 하게 되면 마피아가 있게 되고요. 마피아 말고 선량한 시민이라 그러죠. 근데 왜 선량하다 그럴까? 선량하다는 말은 착하고 뭐 올바르다 이런 뜻인데요. 시민은 착하고 올바른 사람인가 봐요. 여기서 착하고 올바르다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는 정도면 착한 거고요. 오, 와우, 오, 멋지다. 네, 선량, 그렇죠. 착하다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는 거고요. 바르다는 건요. 바르다는 건 법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피아는 왜 시민으로 안 쳐줄까? 마피아 게임을 하다 보면 마피아가 있고 시민이 있고 그리고 사회자가 있고 다른 직군들도 있죠. 물론 그들은 다 시민에 포함되는 분들인데 크게 시민과 마피아죠. 왜 마피아는 시민으로 안 쳐주느냐? 마피아는 자기 권리는 챙기려고 합니다. 자기가 국가로부터 그리고 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공동체로부터 내가 얻어내는 건 다 얻어내려고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누려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권리가 되겠죠. 여러분 생명권, 재산권 등등 많습니다. 내 생명을 뺏을 권리가 생명권이 되고요. 재산권은 내 재산을 내가 누리고 지키고 그리고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들을 재산권이라고 하죠.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도 괜찮은 것들, 그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권리라고 한다는 거였고요. 그런데 의무라는 게 있죠. 우리가 권리가 있다면 의무가 또 있습니다. 의무는 내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해야만 하는 거. 여러분들 의무하니까 제일 생각나는 거는 가장 여러분들 부모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인이 되고 집에 뭐 가구에 장이 되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이라는 거를 납부를 하죠. 세금 납부의 의무라는 거라고 해서 세금을 국가에다가 내는 것은 시민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왜 세금을 내야 되느냐? 우리가 힘들게 번 돈을 왜 세금으로 국가에 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세금, 즉 국가가 운영돼야 되죠. 국가에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고 뭐 시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도시의 발전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돈이 드는데요. 그런 돈들을 우리 국민들, 시민들에게서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 모은 돈을 가지고 도시를 발전시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만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세금을 낼 때 여러분들 정말 옛날에 잘못된 국가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거에 세금을 붙였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에 세금을 붙였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를 가다가 갑자기 경찰한테 잡히는 거죠. 세금 내라고 합니다. 왜죠? 하니까 머리를 묶었으니까 세금 내라. 뭐 이런 식인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식으로 해서 세금을 걷는 그런 나라들도 있었고 그런 도시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민주주의로서 국가의 주인이 국민입니다. 여러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법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요. 어른이 되면 뽑게 됩니다.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여러분의 뜻을 반영해서 어떤 세금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세금이라는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대표적으로 국방의 의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라는 게 뭐냐? 국가를 방어하는 의무예요. 군대를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나가서 싸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뭐 이제 또 남학생들이나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가게 되죠. 왜 가느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모든 시민이 나는 권리다, 난 자유로워, 나는 자유롭다, 왜 내가 군대를 가야 될까? 하면서 군대 가기 싫어서 안 간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를 지킬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국방을 지키는 의무를 갖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시민들이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마피아 같은 사람들은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누리려고 합니다. 자기들한테 좋은 거는 챙기려고 하죠.
공동체로부터 챙기려고 하죠. 하지만 의무, 세금을 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마피아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시민으로 앉혀줍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죠. 어떻게 침해하느냐? 사람을 죽이고 납치하고 그런 어떤 불법적인 일들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죠. 다른 사람들의 생명권 죽여서 뺐고요. 다른 사람들의 재산권을 돈을 뺐음으로써 뺏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 때문에 마피아는 시민으로 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의무와 권리는 이런 관계예요. 누군가가 권리를 누리려면 다른 누군가가 의무를 져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국방 의무 얘기했는데 저나 여러분들 지금 편안하게 이렇게 뭐 총을 들지 않고 싸움을 준비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우리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권리를 누리려면, 우리가 생활의 권리를 누리려면 누군가는 국방의 의무를 져서 국가를 지키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나라가 힘든 상황에서 국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또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거대한 것들을 국가 차원에서 개발하잖아요. 그런 돈을 우리가 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물이 잘 나오고 이런 걸 누리는 권리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또 어른들, 여러분 부모님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낸다는 의무를 지키기 때문에 그 돈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권리와 의무 이런 어떤 관계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한번 이걸 맞춰보세요. 다음 중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입니다. 아닌 것. 첫 번째, 신체 자유권. 신체를 자유롭게 여러분이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신체 자유권이라고 하죠. 신체 자유권이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주권. 여러분이 만약에 대구에 살다가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폭력권. 다른 사람을 때리고 다른 물건을 파괴하고 이런 권리가 있는가라는 거고요. 네 번째 투표권은 여러분이 투표를 해서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라는 거죠. 여기서 틀린 것이 뭔지 조금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만 맞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몇 번일까요? 3번. 맞습니다. 폭력권. 네, 폭력권이 사실 틀렸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폭력이라는 건 권리가 아닌 거예요. 내 권리라 그래서 뭐 나는 내 신체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다면서 내가 팔을 뻗으면서 갑자기 옆에 있던 김상백 선생님을 때려버리게 된다면 그거는 내가 권리가 아니라 잘못된 행동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상백 선생님 저 정말 좋아하고요. 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네, 좋아합니다. 김상백 선생님. 네, 그러고 그러면 국가의 역할 중에서 국가가 좀 이렇게 소극적인 국가가 있어요. 소극적인 애들이 있고 좀 적극적인 국가가 있는데요. 소극적인 국가는 국민들이 그냥 정해진 법만 지키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만 안 준다면 그냥 오케이, 괜찮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놔두는 거죠. 그냥 경찰들이 보고 있다가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는 거지. 만약에 국민이 자기가 선택하는데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걸 선택하잖아요, 만약에. 근데 그런 걸 선택하려고 할 때 그거 안 됩니다 라고 그것까지 막는 거는 오바라는 거죠. 소극적 국가는 그냥 딱 법 정해진 거 다른 사람들은 국민들이 어떤 테두리 선만 안 넘으면 그냥 괜찮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적극적인 국가 말씀드리면 적극적인 국가는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간섭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이런 행동들까지 어떤 행동들까지도 다 제약을 하고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자면 적극적 국가는 이런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른 국민들을 위해서 뭘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국민들의 삶에서 되게 많은 걸 하려고 하는 거고요. 역할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특히 이제
경찰이 그냥 법 어기는 사람만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게 원래 소극적 국가였다 그러면 적극적 국가는 법 자체를 국민들의 생활 자체를 약간 바꾸고 국민들이 좀 옳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다 싶으면 좀 자유인데도 막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적극적 국가는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봅시다. 근데 소극적 국가라면 그 두 사람이 서로한테 피해 안 주고 법을 지킨다면 남녀가 서로 피해를 안 준다면 서로 사랑해도 되고 서로 뭐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적극적 국가 이런 거죠. 어떻게 개입을 합니다. 남자 여자가 자유로운 건 알겠는데 남자 여자가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키스까지 하는 거는 조금 보기 안 좋다. 그러면서 그런 것까지도 이제 뭐 제약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어떤 뭐 여러분 술을 먹게 된다면 술을 어른이 되면 자유롭게 그냥 마시면 되잖아요. 알아서 먹고 자기가 먹을 만큼만 컨트롤해서 딱 멈출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근데 국가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적극적 국가는. 아니야. 놔두면 술을 많이 먹고 이상한 짓을 하는 애들 있어. 결국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국민들아, 너희 소주 한 병 이상은 먹지 못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어떤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좀 더 개입을 하는 것이 그런 것이 바로 적극적인 국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극적 국가는 마피아 게임에서 사회자의 역할 같은 거예요. 마피아 게임 사회자가 예를 들어서 마피아랑 뭐 의사랑 이런 사람이 있는데 마피아만 고개 드세요 한다면 마피아한테 야 잠깐만 하면서 손 신호로 막 갑자기 너희 좀 시민처럼 잘 못 잡는 것 같다면서 이렇게 속이는 방법에 대해서 막 이렇게 코치해 준다든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이 그 룰 안에서 그냥 룰만 어기지 않고 잘 한다면 그냥 그거에 대해서 결과에 개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회자죠. 그런 것처럼 소극적으로 하는 거다 이 말이죠. 네. 네, 그리고 잠깐만 지금 손든 분들이 좀 계셔서 다시 한번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 화면을 보게 되면 이거는 비행기의 퍼스트 클래스 1등석이라는 곳이죠. 굉장히 1등석인데 여기 보게 되면 호화로운 화면이 있고 호화로운 장식이 있고요. 그리고 맛있는 음료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화면에 쓰지 않도록 할게요. 네. 그러고요.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공익이라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말하는 거고요. 사익은 사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득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익은 공동체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인 거예요. 근데 사적인 이익이라 그런 건 내 혼자만의 이득인 거죠. 공동체의 이득이 아니고 나 혼자만의 이득이 사익인 겁니다. 사적인 이익이 되는 거죠. 이런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선생님들끼리 회비를 모았어요. 한 달에 막 5만 원씩 모았다고 합시다. 1년을 모으면 60만 원이죠. 그 회비를 모아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그 회비를 모아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몰래 제 맘대로. 근데 원래 이 회비는 무슨 돈이냐 하면 이 회비를 모아서 연말에 같이 밥을 먹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연말에 밥 먹기로 한 돈을 가지고 제가 모아서 10명 모아가지고 600만 원이 된 거를 만약에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그 1200만 원으로 만들었습니다. 1200만 원으로 2배를 띄웠어요.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저한테 이 돈을 그냥 맡긴 거죠. 맡긴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걸 투자를 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선택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제가 투자를 해서 이익금을 얻었다는 걸 비밀로 하고 그 돈을 600만 원만 가지고 그냥 연말에 밥을 그냥 먹을지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솔직히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제가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2배가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그 플러스된 600만 원을 나눠드릴까요?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공익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사익인가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다 차지한다. 비밀로 해서 내가 다 차지한다는 거는 어떤 것이고 그리고 회원들과 함께 나눈다는 건 어떤 이익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답을 제가 공개하도록 할게요. 비밀로 해서 내가 다 차지한다는 것은 사적인 내 혼자만의 이익이죠. 사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원들과 함께 나누어서 정직하게 한다는 것은 공적인 이익이 되는 거죠, 모두에게. 그래서 공익이 될 수 있죠. 그런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야, 이 엄청난 비행기 아닙니까? 제가 이 비행기를 배경 화면으로 넣은 거는 600만
가지고 여러분들 600만 원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면 이러한 것도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가 순간적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언젠간 타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공익과 사익 중에서 사익을 선택했던 한 연예인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이야기는 연예인이 토크쇼에서 스스로 그 얘기를 밝혔기 때문에 제가 뭐 지어내서 했다든지 그분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분이 스스로 과감하게 오픈하셨던 얘기입니다. 자, 공공 화장실입니다. 여러분, 고속버스나 관광버스를 타고 먼 지역까지 가다 보면 중간에 휴게소가 있죠. 그 휴게소가 있을 때 휴게소에 화장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늘 그렇습니다. 여성의 화장실이 줄이 많아요. 왜냐하면 남성 화장실과 달리 여성 화장실은 개인의 공간에서 따로 이렇게 볼일을 봐야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물론 제가 들어가 본 건 아니야. 들어가 봤어. 솔직히 말할게. 들어가 봤어. 그게 아니, 자 잠깐만,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갔느냐. 자 이게 지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제 윤리관이 걸린 그런 문제인데, 잠깐 오해하지 마시고, 자 어떻게 들어갔느냐. 제가 이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초등학교 솔직히 남녀 공학이잖아. 여러분 이해하시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남녀 공학 초등학교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채팅 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무서워서 못 보겠고, 그게 4학년이었습니다. 11살이죠. 11살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이성에 대한 관심도 조금 생기고 이제 궁금증이 생길 때인데, 자 뭐냐면 이상한 게 아니야. 제가 당시에 담임 선생님이 제가 그때 당시에 반장이었거든요. 반장이었어. 그러면 어떤 데서는, 어떤 반에서는 반장이 청소를 안 하기도 하고 총괄하기도 하고 하던데, 저 반장인데 이상하게 화장실 청소 시키더라고요. 왜 그럴까? 반장이 왜 화장실 청소를 시켰을까? 어쨌든 뭐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화장실 청소를 해서 한 4명이랑 같이 하게 되는데, 남자 화장실만 하는 게 아니라 여자 화장실까지 이제 2 화장실을 맡게 된 겁니다. 바로 물량동에 물 퍼 가가지고 물 쫙 뿌린 다음에 그게 이제 쓱쓱쓱쓱 쓸고 막 밀대로 닦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개별적인 변기들까지 이제 청소를 하게 되죠. 변기 안에는 이제 솔로 청소하고 막 이렇게, 자세한 얘기는 필요 없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여자 화장실을 청소하게 되는데, 이제 고학년 누나들이 쓰는 화장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쪽 복도가 하필 그쪽이라서 여자 화장실이 또 있는 거죠. 근데 또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이제 생리가 시작이 되는 나이가 여러분들이 이제 고학년 때 시작이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누나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리가 시작된 분이 계셨겠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때 당시에는 뭐 생리라는 개념이라든지, 그리고 생리가 만약에 일어나면 어떻게 뭐 신체가 그렇게 힘들어지는지,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지 이런 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르는 상태에서 여자 화장실에 청소를 계속 한 거죠. 물 치고 남자 화장실이랑 똑같이 항상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은 제 담당이 쓰는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쓰는 담당이고 물 뿌리는 애 따로 있고 쓰레기통 비우는 애들이 있었어. 근데 쓰레기통 비우는 애가 그날따라 결석을 했는지 뭐 안 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바뀌어서 쓰레기도 좀 자주 치우게 됐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치우는데 그 쓰레기통을 이제 열어야 되잖아요. 쓰레기통을 열어서 이제 큰 쓰레기통에다가 부어가지고 그걸 함께 버리러 가고 이런 식이었는데요. 남자 화장실도 당연히 냄새가 납니다. 이제 뭐 닦은 휴지 같은 거니까 다 이렇게 해서 버리잖아요. 근데 여자 화장실에 딱 갔는데 그걸 이제 첫날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딱 비웠는데 처음 보는 게 있는 거야. 뭐냐면 휴지가 아니고 약간 기저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 기저귀가 왜 있지? 이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기저귀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고학년 누나들이 쓰는 화장실인데 1학년 친구들도 아니고, 이제 1학년도 이제 기저귀는 잘 안 쓰니까, 그래서 기저귀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놀랍기도 했고 신기하기도 했죠. 그래서 기저귀가 왜 있지 했는데, 또 저는 그게 되게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범죄라든지 이런 거 경찰이 뭐 수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연재하는 경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걸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기저귀에 여러분들 색깔이 갈색이나 이런 게 아니라 빨갛데 약간 빨간데 검은색으로 변해가는 그런 색깔이 기저귀에 이렇게 흥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이게 피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게 있지? 하면서 그 기저귀를 제가 딱 이렇게 들어봤죠. 들어봤는데 이게 여러분들 저는 그 당시에 11살이었잖아요. 11살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향을 맡게 된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하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집어넣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여자 화장실에 대한 그런 어떤 추억이라 해야 될지 어떤 기억 같은 게 있거든요. 그때 제가 그거를 이제 여자 화장실을 들어간 적이 있었던 거죠. 거의 그때는 맨날 들어갔어요. 그렇게 청소할 때만. 여학생이 있을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저희 항상 이제 노크하고 들어가거든요. 여학생 사람 있는지 노크하고 들어가서 이게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여러분 제가 어떤 무례를 한다든지 이런 일은 다행히 없이 깨끗하게 했고 저희가 깨끗하게 해드린 덕분에 또 이제 그 누나들도 편하게 쓰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새 남자 화장실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 휴게실에 남자 화장실에도 이제 이모님들 그리고 뭐 어머님들이 와서 청소도 하시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냥 청소를 하는 차원이었지 제가 뭐 요새 그 대두되고 있는 몰카 설치범이니 뭐 아니면 진짜 변태니 이런 거랑은 관계가 없었다는 점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자 화장실은 어쨌든 그때 말고 제가 가본 적이 대학생 때도 있긴 있어. 대학생 때도 있긴, 이게 왜 갔느냐? 그게 그 휴지가 없었어요. 남자 화장실에.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어쨌든, 여러분, 뭐 이런 거 딱히 궁금한 얘기 아니니까 일단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되게, 뭐랄까, 무례하게 그렇게 한 일이 없었고, 꼭 필요한 상황에서 들어간 적만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공공 화장실에 간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이 연예인이 고속도로로 막 방송을 하러 가면 행사를 뛰니까 가수란 말이에요. 정말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잘 나가는 탑 연예인이었는데 막 가는 거예요. 가다가 매니저 오빠 하나 지금 너무 쌀 것 같아 된 거예요. 좀만 참아. 안 돼, 못 참겠어 해서 중간에 휴게소에 급하게 내렸고 이 연예인은 재빨리 뛰어간 겁니다. 화장실 막 갔어요. 다행히 줄 좀 섰는데 마려워 죽겠는데 일단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차례가 왔어. 딱 들어갔어. 그런데 화장실에 변기 딱 보니까 이게 물이 안 내려가. 물이 약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안 내려가고. 그래가지고 난감하지면 어떡해. 지금 터질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 여기 화면에 있는 이 똥 보이시죠? 이 똥들이 지금 장에서부터 지금 압박감을 주면서 나와! 하면서 막 누르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냥 폭파시켰습니다. 폭파시켰어. 폭파시키고 나오는데 역시 물이 안 내려가는 거죠. 역시 물이 안 내려갑니다. 안 내려가 하면서 계속 달각달각 해도 안 되죠. 그래서 안 되겠다. 더 늦으면 안 되겠다 해서 대충 뒷 마무리하고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 연예인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옛날에 잘 나갔던 연예인입니다. 옛날에 좀 잘 나가서 탑이었어요. 옛날에는 탑 가수였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뭐 이게 루머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저는 방송에서 이분이 그때 얘기하시는 걸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연예인이잖아요. 뒤에 줄 서 있던 사람 중에 누가 알아본 겁니다. 하면서 이 연예인 뭐 A 양이다 이렇게 된 거겠죠. A 양이다, A다, 너무 예뻐요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맨 앞에 이제 들어가던 사람이 얘기한 거죠. 하면서 야씨 똥 싸고 물 안 내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거기서 도망을 갔대요. 어떤 공공이 사용하는 화장실이지만 공익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본인이 일단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싸놓고 일단 튀었다라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급박한 상황에서 그랬던 거라서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그랬다고 해요. 마지막에 그냥 튀었는지 진짜 다시 해결하고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뭐 사람을 부르러 가려고 하는 걸 수도 있었겠는데 굉장히 창피했던 순간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공익과 사익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시민으로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권리를 누릴 수 있죠. 그리고 또 다양한 의무를 져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지금 학교 오는데 의무교육이라 그러죠. 의무교육, 권리와 의무 얘기할 때 그 의무인데요. 왜 의무교육이냐? 여러분이 지금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나이인데 부모님이 만약에 여러분한테 야, 너는 학교 갈 필요도 없어. 그냥 공장 가서 돈 벌어와 해서 너희를 공장에 보낸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부모님의 의무는 자식을 교육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그 나이까지 여러분 학교에 보내야 되는 게 의무라는 거죠. 그것들이 이제 권리와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권리, 의무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공익과 사익 얘기했죠. 공공의 이익, 공동체 전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사적인 이익, 나만 이득을 볼 수 있는 거, 혹은 내 가족만 이득을 보는 어떤 그런 것들 중에서 우리는 공익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라는 것들이 오늘 내용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하기 같은 것들은 잘 정리하고 계시죠? 다음 시간에 이제 준법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더 해보도록